반갑습니다. 시큐텍 국가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 조직국장 최동식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근무 서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큐텍 국가 하반기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울산 항만공사에서 특수경비로 일하던 우리 조합원 김원창 열사가 돌아가신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원창 열사는 1959년에 강원도 태백에서 출생하셔서 2013년에 울산 항만공사 용역업체에 특수경비원으로 입사하셨고 2015년에는 용역회사의 집단 부당해고에 맞서서 1년이 넘게 복직투쟁을 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셨습니다. 2018년에는 당시 지회장이 우리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가서 회사와 야합하는 것을 보고 소수로 전락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이끌고 60세에 지회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열심히 투쟁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9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우리 용역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노숙농성을 전개하시다가 노숙농성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열차에서 급성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자회사로 전환된 지 2년 동안 자회사 노동자로 살아보니 우리 김원창 열사가 왜 그렇게 자회사를 반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김원창 열사는 자회사로 전환하든 직접 고용이 되든 경비업법에 따라서 만 60세로 정년 퇴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자회사 반대, 직접 고용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동지들, 김원창 열사의 염원이었던 민주노조 사수, 그리고 직접 고용, 우리의 단결된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합시다. 동지들, 이번 교육은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 순서 안내와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임금교섭 투쟁 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자회사 개선 투쟁 계획과 2022년 교섭 투쟁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조합원 교육은 지난 상반기 교육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구글 서명을 해주시고 이름, 사업소, 동영상 시청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10월 급여 때 통사임금 2시간분의 1.5배가 교육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길지 않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원의 노임난과 후려치기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교육에서 1심 결과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즉각 항소를 신청했고 항소심 1차 공판이 지난 9월 15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원고 양측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의 성격에 관해 질의했고 한수원에게 낙찰일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자료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기 공판은 2021년 10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승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만약 항소심에 또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고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반드시 한수원의 책임을 묻고
조합원들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임금교섭 투쟁 현황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교섭 때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14일에 7차 교섭을 진행했고 노동조합에서는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사측이 일괄 타결안을 수용한다면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10월 27일에 8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괄 타결안의 첫 번째는 직무교육비입니다. 작년 계약이 올해 3월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는 2시간분, 그리고 4월에서 9월까지는 2시간분을 기본으로 해서 별도로 진행한 사격이나 총기 수리 같은 별도의 실적이 있었다면 그 실적급, 그리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6시간분의 직무교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10월에서 12월까지 직무교육비를 6시간분을 받으면서 이후에 2022년, 2023년에도 직무교육비 6시간분 지급을 안착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오직급 자연 승격입니다. 모든 조합원의 오직급 승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직급 자연 승격을 일괄 타결안의 두 번째 요구로 했습니다. 세 번째 요구는 노임단가 변경분 기본급 산입입니다. 현재 노임단가 변경분을 기타 수당, 보전 수당 등의 명의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본급이나 상여금 등의 인상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위해서 노임단가 변경분의 기본급 산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괄 타결안 네 번째는 체력 단련비를 분기별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난 시기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던 체력 단련비를 작년에 한수원에 요청해서 이번에 새롭게 설계 편성하였고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비를 신설해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괄 타결안 다섯 번째 요구는 조장수당 5만원 인상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원자력 발전소 입초 근무자들의 직무수당이 5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어렵고 고된 일을 하는 만큼 직무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평대원보다 조장들이 실제 임금이 적게 지급받아서 우리 조장조합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조합원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조장수당 5만원 인상을 일괄 타결안 다섯 번째 요구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일괄 타결안을 제시한 만큼 8차 교섭까지 투쟁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차 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식유대 본사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사업소별 피켓팅 등 투쟁을 11월 8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등 사측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법적으로 다 일일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동지들, 8차 교섭까지 사측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함께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한수원에는 우리 말고 퍼스트키퍼스라는 자회사가 있는 것을 우리 조합원 동지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퍼스트키퍼스는 우리 식규택과 다르게 쟁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스트키퍼스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투쟁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우리 식규택과 요구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식규택 동지들도 퍼스트키퍼스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잠시 퍼스트키퍼스의 투쟁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키퍼스의 투쟁 목표는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해산, 한수원의 직접 고용, 그리고 기본급 동결 분쇄, 마지막으로 자회사 임원의 퇴진과 연임 반대입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수원으로부터 낙찰
낙찰률 94%를 쟁취하겠다는 것이 키퍼스 동지들의 임금교섭 투쟁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키퍼스 조합원 동지들은 쟁의 찬반 투표를 해서 조합원 82%가 찬성해서 10월 20일 경고 파업을 하고 전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투쟁조끼 및 몸벽보를 착용하고 근무할 예정이고 11월 1일부터 영광사업부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동지 여러분, 낙찰률 인상은 키퍼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큐텍에게도 사활적 문제입니다. 88%의 낙찰률을 유지한다면 우리 시큐텍도 2, 3년 안에 적자 경영으로 돌아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키퍼스 동지들의 고공농성 투쟁에 우리 시큐텍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상반기 조합원 교육 때도 말씀드렸던 자회사 개선 투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 자회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자회사 투쟁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자회사 대표자 동지들은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집회는 하지 못하였지만 세종시에서,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정말 많은 기자회견과 투쟁들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올 하반기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각 자회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의 각 공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 개선 대책에 따른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각 공기업들이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의 결과로는 공기업들은 법이 아니고 대책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라고 했고, 노동청에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수도 없다고 하여 사건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허울뿐인 운영 개선 대책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11월에 정부 지침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12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서 운영 개선 대책을 만든 당사자인 기재부, 고노부, 행안부 그리고 주요 공기업 당사자들을 출석시켜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이상의 개선대책 이행 강제 수단을 국회와 함께, 입법부와 함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은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규직전환 정책 이후에 전국에 80개의 공공기관 자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회사들의 처지가 비슷합니다. 독립경영은 되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거의 이루어지는 바가 없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 전국 80개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투쟁할 수 있는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이미 요청하였고, 12월 초에는 우리 노동조합 자회사 대표단과 총연맹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자회사 개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투쟁본부 차원의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동지들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 개선,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일개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공기업을 상대로 5회사를 상대로 투쟁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의 80개 자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자회사의 독립 경영,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반드시 투쟁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동조합법에 따라 2022년 교섭을 개시해야 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진행한 2022년 교섭과 관련한 창구 단일화 절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시큐텍 내에 있는 4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되었는데 우리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입니다. 나머지 3개 노조의 조합원 수를 다 더해도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과반이 넘는 과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10월 27일 혹은 8일경에 시큐텍이 교섭 대표 노조 확정 공고를 통해 우리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조임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교섭투쟁의 목표는 먼저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현재 우리 각 사업소 대표자 동지들이 변론만 하고 있는데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직접 참석하는 것, 그리고 현재는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차례만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교육을 분기별로 한 차례씩 4차례 이상의 조합원 유급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 단체협약을 대폭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 확대가 2번째 목표입니다.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시큐텍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시큐텍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2022년 교섭투쟁의 2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 조합원들로부터 2022년 교섭의 요구안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사업소별 조합원 간담회를 11월,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12월이면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후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 적극적으로 사업소별 간담회에 참여하셔서 단체협약 개정 그리고 2022년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기탄 없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지금 특히나 양수발전이나 수력발전에서 많이 회자되고 요구되고 있는 4조 2교대 근무 형태 관련해서 TF팀을 올 연말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4조 2교대 전환은 우리의 요구를 떠나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에서 임금 저하부터 근로조건 악화까지 해결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포스코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야 4조 2교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당장에 4조 2교대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허황된 약속을 하기보다는 4조 2교대 전환에 요구가 있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4조 2교대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모색한 이후에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시큐텍과 한수원과 함께 4조 2교대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조 2교대 전환에서 고민이 높으신 우리 양수 수력발전에 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언제든지 이 TF팀 구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교육 동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민주노총의 110만 총파업 대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조합원 교육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파업의 목표는
불평등한 세상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난 이후에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불평등한 세상을 끝장내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을, 평등한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을 110만 총파업을 통해 내딛고자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노총은 이번 1020 총파업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11월 전국 농민대회, 그리고 전국 빈민대회를 거쳐서 내년 1월에는 10만 대중이 참여하는 민중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판을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서로의 가정사를 들추고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정쟁의 장이 되는 대선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를 타파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을 각각의 후보들이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하는 그런 대선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시큐텍 조합원들은 경비업법에 의해 파업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 사업소 대표자 동지들을 비롯해서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자신의 휴무 시간을 사용해서 이번 총파업 투쟁에 동참합니다. 비록 총파업 투쟁에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번 총파업 투쟁의 의의를 같이 가슴에 새기고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한 세상을 함께 바꾸어봅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하반기 조합원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투쟁, 교섭, 회의 모든 결과들을 밴드와 유물을 통해 조합원들 동지들께 보고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더 나은 현장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 투쟁해서 함께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